복권에 당첨된 사람 10명 중 7명이 5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를 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십억을 손에 쥐고도 결국 빈털터리로 전락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놀랍게도 사기를 당한 것도 투자 실패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돈을 날려버렸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자 되는 법은 넘쳐나지만 가난해지는 함정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반대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확실하게 가난해지고 싶다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피해야 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주변을 둘러보면 병원비 때문에 집을 처분하는 사람들, 신용카드 빚에 목이 조이는 직장인들, 노후 대비 하나 없이 불안한 중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에요. 멀쩡하게 돈을 벌다가 어느 순간 나락으로 추락한 거죠. 미국의 금융연구소가 파산자 1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90% 이상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실수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직결되어 있거든요.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 중 23%가 의료비 때문이었고 미국은 더 심각해서 파산 사유 1위가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 술 마셔도 다음날 출근하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운동 안 해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10년, 20년 쌓이면서 몸속에 시한폭탄을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입니다. IT 기업에서 일하던 35세 직장인 사례를 보면 야근이 잦았고 편의점 도시락과 에너지 음료로 버티며 일했는데 수입도 괜찮았고 저축도 제법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이 동시에 발견됐고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나갔으며 더 큰 문제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 거죠. 저축해둔 돈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 벌 능력도 함께 잃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헬스장 회원권이 한 달에 7만 원에서 10만 원 하는 게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 당뇨약 한 달치가 20만 원, 고혈압약이 15만 원, 정기검진과 각종 영양제까지 합치면 매달 5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 투자할 건지 나중에 배로 지불할 건지는 여러분 선택이죠. 건강을 잃으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시간과 기회, 인간관계까지 모두 잃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관계의 질이 재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되고 부정적이고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친구 중에 항상 빚 이야기하고 복권 긁고 술자리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엔 가끔 만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술값으로 10만 원씩 나가고 이번엔 대박 날 거야 하면서 함께 로또 사고 인생 한 번뿐인데 뭐 하는 말에 충동구매를 하게 됩니다. 1년이면 500만 원, 5년이면 2,500만 원이 증발하는 거고 더 심각한 건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런 성장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재테크에 관심 있는 친구, 사업 준비하는 친구,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대화 주제 자체가 달라지죠. 어떤 주식이 좋은지,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책이 도움됐는지 이야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당신도 그쪽으로 관심이 생기고 행동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 상태가 개선됩니다. 타이거 우즈가 도박 중독자들과 어울리면서 수백억을 날린 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세계 최고의 골퍼도 주변 사람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저축인데 저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한국 직장인의 40%가 저축 제로 상태로 살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에 잠깐 머물다가 카드값,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각종 구독료로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티는 시기죠. 그러다가 친구 결혼식, 명절, 갑작스러운 수리비가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을 긁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돈이 남아야 저축을 하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축해? 라는 생각인데 완전히 거꾸로 접근하는 겁니다. 저축은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놓고 시작해야 하거든요. 월급 300만 원 받는다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자동이체로 저축 통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적응합니다. 300만 원으로 살다가 240만 원으로 살게 되면 처음 한두 달은 빡빡하지만 곧 익숙해지거든요. 저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비상금을 만드는 거예요.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를 현금으로 확보해두는 건데 왜냐하면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해고당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때 비상금이 있던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을 버티면서 다음 기회를 찾을 수 있었지만 비상금이 없던 사람들은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후 5년, 10년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갈라놨죠. 투자해야지.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저축해? 라는 변명도 자주 듣는데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투자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있거든요.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코인이 폭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따로 있다면 투자한 자산은 그대로 두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비상금은 투자와 별개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중독인데 술, 담배, 도박, 게임, 쇼핑 중독 등 종류는 많지만 공통점은 당신의 돈과 시간, 건강까지 모두 빨아먹는다는 거죠. 특히 도박은 정말 무서운 게 이기는 순간의 쾌감이 너무 강해서 중독되기 쉽고 카지노에 가서 100만 원을 잃고 나중에 50만 원을 따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50만 원 땄다고 생각하지 사실 50만 원 손해다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2015년에 한 40대 남성이 로또에 당첨되어 18억 원을 받았는데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갑자기 생긴 거금에 흥분해서 친구들과 매일 유흥업소 다니고 고급 승용차 여러 대 사고 카지노에 빠져들었습니다. 5년 뒤 그는 18억 원을 모두 날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까지 3억 원이 생겼고 결국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으며 지금은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쇼핑 중독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은 특히 온라인 쇼핑이 너무 쉬워져서 더 위험하죠. 핸드폰 몇 번만 터치하면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되니까 새벽에 잠 안 올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심심할 때 습관적으로 쇼핑 앱을 열게 되고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클릭하게 됩니다. 한 번에 3만 원, 5만 원씩은 큰 돈이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한 달이면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 그렇게 사라지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한두 번 쓰고 방 한 구석에 쌓여 있게 되죠. 중독의 무서운 점은 본인이 중독인지도 모른다는 건데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첫째, 인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둘째,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도박을 한다면 카지노 근처에 가지 않고 쇼핑 중독이라면 쇼핑 앱을 삭제하고 술 문제가 있다면 술자리를 피하는 거죠. 셋째, 대체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건데 스트레스를 도박이나 쇼핑으로 풀던 걸 운동이나 독서로 바꾸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안 하면 평생 그 구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방향이 중요한데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서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돈 문제도 마찬가지라서 목표와 계획 없이 그냥 벌어서 쓰기만 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비슷합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건데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어디에 쓸 건지 정하는 거죠. 식비에 40만 원, 교통비에 15만 원, 통신비에 7만 원, 문화생활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하면 처음에는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한번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배달 음식에 한 달에 30만 원을 쓰고 있었네?
구독 서비스만 10개가 넘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예산을 짜고 나서 중요한 건 그걸 지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산은 짜놓고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팁인데 신용카드는 마치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쓰기 쉽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은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좀 더 신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매달 말일에는 한 달 지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획대로 됐는지, 초과한 부분은 없는지, 다음 달엔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해 보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한데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1년 후에는 비상금 1,000만 원 모으기, 5년 후에는 집 계약금 마련하기, 10년 후에는 은퇴자금 3억 원 만들기. 이런 식으로 목표가 생기면 동기부여가 되고 힘들 때도 버틸 수 있게 되는데 계획 없이 사는 사람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섯 번째는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는 건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한국 가계부채가 1,968조 원을 넘어섰으니 빚을 내서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은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월급이 300만 원인데 매달 350만 원을 쓰면 당장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부족한 50만 원은 카드로 긁거나 소액 대출로 메우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워지는데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느 순간 이자만 갚기도 벅찬 상황이 오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이번 달만이었는데 끝은 인생 망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할부인데 할부는 마치 공짜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면 한 달에 17만 원이면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한계가 아니라는 건데 노트북 할부, 스마트폰 할부, 가구 할부, 옷 할부, 여행 할부가 겹치면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실제 월급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게 되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카드를 긁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SNS도 한몫 타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다들 멋진 차를 타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건 인생의 0.1%일 뿐이고 대부분은 빚을 내서 그런 걸 하거나 실제로는 뒷감당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되고 수입 범위 안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번 돈보다 적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이 또 쌓이면 어느 순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번 돈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도 다 써버리니까 계속 가난한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쳇바퀴 돌듯이 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는 건데 자산은 당신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는데 특히 집과 차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집을 샀으니까 자산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에서 살면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부채예요.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가 계속 나가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인데 새 차를 5천만 원에 샀다면 5천만 원짜리 자산을 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데 전시장에서 나오는 순간 10%가 빠지고 1년이 지나면 20%에서 30%가 빠지며 게다가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 수리비가 매달 나가죠. 돈을 벌어다 주나요? 아닙니다. 이건 부채입니다. 물론 차가 필요한 건 맞는데 출퇴근하거나 장 보러 갈 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입에 비해 너무 비싼 차를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샀는데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는 게 5년 동안 계속되니까 월급의 4분의 1이 차값으로 나가는 거죠.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했다면 5년 후에 4천만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대신
가치가 2천만 원으로 떨어진 중고차만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산을 사는 건지 부채를 사는 건지 구분하지 못한 결과예요. 진짜 자산은 뭘까요? 주식, 채권, 부동산 임대, 사업, 저작권, 배당을 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당신이 잠을 자도 돈을 벌어다 줍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으로 배당주를 샀다면 1년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그만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매년 보험료와 유지비로 300만 원이 나가니까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부자들은 부채를 최소화하고 자산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데 그게 전부예요. 여덟 번째는 FOMO인데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심리를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정말 위험한데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나만 못하는 건가 싶어서 급하게 사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면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고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해야겠다며 덜컥 뛰어드는 게 바로 FOMO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021년에 도지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갑자기 인기를 끌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언급하고 연예인들도 투자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자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도지코인은 한때 한 개당 70센트까지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꿨지만 그 후 6개월 만에 15센트까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의 80%를 날렸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거의 다 손해를 본 거죠. FOMO의 문제는 당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에 돈을 넣게 만든다는 건데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코인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다들 하니까 나도라는 이유로 투자하게 되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데 그리고 이런 도박은 결국 늦게 들어간 사람이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OMO를 느낄 때는 일단 멈추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있나? 잃어도 괜찮은 돈인가? 10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까? 이 질문들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는 빨리 부자 만들어준다는 달콤한 말들인데 한 달 만에 1천만 원 버는 법, 클릭 한 번으로 월 500만 원, 초보도 하루 만에 배우는 투자 비법, 이런 광고들 보신 적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정말 가능하다면 왜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냥 본인들이 조용히 돈 벌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돈 버는 방법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강의를 팔고 프로그램을 팔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들은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다단계도 비슷한데 처음에는 제품을 파는 건데 좋은 제품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제품보다 사람을 모집하는데 더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친구와 가족까지 끌어들이게 되죠. 그러다가 망하면 인간관계까지 다 무너지는데 피라미드 구조에서 꼭대기에 있는 몇 명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없는데 있다면 사기거나 불법이거나 엄청나게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열 번째는 배우기를 거부하는 태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 공부는 어려워, 나는 숫자에 약해, 투자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건 정말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인데 부자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자산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돈 공부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 절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는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평생을 살았는데 특별한 학벌도 없고 높은 연봉을 받은 적도 없지만 2014년에 세상을 떠날 때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금융 공부를 했고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꾸준히 주식에 투자했으며 복리의 마법을 이해했고 장기 투자의 힘을 믿었죠. 만약 그가 나는 가난하니까 투자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가난한 청소부로 생을 마감했을 텐데 그는 배웠고 실천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사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33%이
금융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3명 중 1명만 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그냥 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는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데 은퇴 후 빈곤층 비율, 노년층 자살률, 가계부채 규모 이 모든 게 금융 문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평생 손해보는 구조로 살게 되는 거죠. 금융 공부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수입보다 적게 쓰고 차액을 저축하고 저축한 돈을 투자해서 불리는 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하느냐의 문제인데 책을 읽어도 되고 유튜브를 봐도 되고 강의를 들어도 되지만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나중에 시간 나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하는데 시간은 만드는 거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배운 걸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금융책을 100권 읽어도 실제로 저축 하나 안 하고 투자 하나 안 하면 그냥 지식으로 끝입니다. 행동이 중요한데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 통장에 넣고 5만 원이라도 주식에 투자해보고 예산을 짜보고 지출을 기록해보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이론으로만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걸 배우게 되는데 실수도 하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가난해지는 10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 건강을 무시하는 것,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저축하지 않는 것, 중독에 빠지는 것, 계획 없이 사는 것, 번 것보다 많이 쓰는 것, 부채에 투자하는 것, FOMO에 휩쓸리는 것,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흔들리는 것, 그리고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0가지만 피해도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가난해지는 길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부자가 되는 길은 어렵기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만 가진 비밀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겁니다. 건강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꾸준히 저축하고 중독을 피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입 범위 안에서 살고 자산을 늘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사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배우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이 결국 부자의 길을 만들어요.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건데 그래서 부자는 소수이고 가난해지는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결정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10년 후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어 라고 말할 건지 그때 시작할 거이라고 후회할 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난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건강 챙기기든, 예산 짜기든, 저축 시작하기든 뭐든 좋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년 뒤 당신이 그때 시작하길 잘했어 라고 말할지 그때 시작할 거이라고 후회할지는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